자, 178페이지입니다. 자, 조문부터 확인하죠. 위쪽에 565조가 나와요. 자, 565조 보시면 1항에서 매매 당사자 1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습니다. 이때 둘째 줄 다른 약정 없는 한 1방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언제까지라고요? 이행 착수할 때까지.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행 착수 쓰세요. 중도금 지급. 뭐 지급? 중도금 지급이요.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 교부자 쪽에서는 포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 쪽에서는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자, 첫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법정 해제 보고 있어요? 계약금 해제 보고 있어요? 계약금 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때는요. 자, 교부자 쪽에서는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 교부자. 매수인이겠죠. 교부자 쪽에서는 그 교부했던 계약금을 뭐 하고 해제합니다? 포기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계약금 맛있게 드세요 라고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자, 반면에 수령자 쪽에서 계약금 받았던 수령자 쪽에서는 그 약정 계약금 받았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합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해제. 이게 방법이라는 거죠. 방법. 이렇게 두 번째. 그러면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시기.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기를 묻는다면은 그거는 아까 우리가 조문에서 확인했듯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였죠. 그러니까 이행 착수 전까지입니다. 까지. 이행 착수. 그러니까 이행 착수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는 거, 선. 이 선 넘어가면 해제해 못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선 넘으면 이제 해제 못해요, 이제. 근데 이 선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도금이요. 딱 중도금을 딱 지급해버리면은 중도금 지급하셨습니까? 예, 중도금 지급했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됐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스텝으로 나간 거예요. 이제는 계약금 가지고 발 못 뺀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계약금 해제 못해. 선 넘었니? 그럼 계약금으로 해제. 이제 한다고 못 한다고? 못해 이제. 아, 제가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폭락해버리네요. 선생님, 제가 계약금 포기할게요. 해지할게요. 안 된다고. 그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면은 이제 너는 계약금 가지고 해제 못하는 거예요. 매수인도 매도인도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인 쪽에서 아파트가 갑자기 엄청 올라가네. 선생님, 제가 2배로 계약금 드릴 테니까 해제합시다. 근데 중도금 지급 이후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약금 가지고 해제를 하는 거는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 요때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스텝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중도금을 지급할 때 중도금을 일부만 지급했어. 전부 지급했어, 일부 지급했어? 일부 지급했어, 중도금을. 중도금을 일부 지급했다는 거는 선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넘은 거, 안 넘은 거. 애매하죠, 그죠? 넘은 거, 안 넘은 거. 어쨌든 중도금을 주긴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야. 그죠? 선 넘었어, 안 넘었어? 넘어간 거예요. 전부를 주진 않았지만 일부만 지급한 것도 선을 넘어간 거야. 다음 단계로 나간 거야. 그럼 계약금 해제 이제 해, 못 해? 못 해요. 미리 지급했어. 아직 중도금 날짜도 안 됐는데, 중도금 날짜 안 됐는데 매수인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미리 줘버렸어, 중도금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야. 선 넘었어요? 넘어갔어요. 계약금 해제해, 못 해? 못 해, 못 해. 수표로. 중도금을 수표로 지급했어.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예요. 이행착수 한 거죠? 계약금 해제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수표가 부도 났어. 진짜 판례입니다. 그 수표가 부도가 난 거지. 그죠? 그럼 지급했던 거, 안 했던 거? 지급했던 거, 안 했던 거? 했던 거라는 거예요, 판례 입장. 그래도 어쨌든 지급은 한 거잖아. 선은 넘었잖아, 안 넘었잖아? 넘었잖아 라고 했던 거죠. 지급이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자, 밑에 쪽에 사례 접근 민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성질 가진다. 여기 확인합니다. 자, 1번에서요. 셋째 줄.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했던 단계에서는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 안 했습니다. 이 말이죠. 왜냐면 계약금을 일부만 줬기 때문입니다. 자, 2번으로 내려가 보죠. 자, 보시면은 네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지급해서. 자, 그래서 임의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계약금 해제 못한다. 계약금 해제하려면 계약금 다 줘야 되는 거죠? 다.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중도금은 일부만 줘도 선 넘었어, 안 넘었어? 넘어간 거야. 선 넘었어. 그렇죠? 근데 계약금 계약은 일부만 주면 성립 안 한다는 거. 내려갑니다. 성질. 양괄호 1번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매매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 자, 양괄호 2번 내려갑니다. 또한 요물 계약이다.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계약금을 줘야 성립한다. 자, 오른쪽 갑니다. 시기는요. 이행 착수 전입니다. 이행에 들어가기 전에 해제하는 겁니다. 이행 착수는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양괄호 2번 이행 착수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만 국한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해서 이행 착수했으면 매도인이 이행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둘 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못한다? 둘 다 못한다는 거예요. 둘 다 못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매수인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5억에 매수하기로, 토지 5억에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했고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 줬어요. 자,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도금으로 해가지고 을이 2억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있거든. 땅값이 올라가거든. 땅값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갑이 불안해요, 을이 불안해요? 을이 불안해요. 을이 왜 불안하죠? 갑이 해제할까 봐. 갑이 2배 주고 꺼지라고 할까 봐. 얘 불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중도금 꽂아야 돼요, 빨리 중도금 꽂아야 되죠? 해제 못하게 하려고. 그럼 중도금을 주는 거지, 을이. 땅값이 20억 되고 있는 지금. 땅값이 20억.
그래서 갑이 해지할 것 같으니까 을은 마음이 불안한 거지. 어떻게든 내가 사야 되겠는 거지. 그죠? 20억에 살 거야, 5억에 살 거야. 5억에 사고 말 거야. 얘가 해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중도금을 뭐 해야 돼? 빨리 꽂아야 돼요, 중도금을. 갑이 중도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좌이체예요. 계좌이체 해버리는 거예요. 계좌이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급한 거, 안 한 거? 지급한 거지. 중도금 2억 준 거죠? 2억 준 거지. 중도금 2억을 지급한 겁니다. 계좌이체 했습니다. 선 넘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이 이행 착수했어요? 을이 이행 착수했어요? 을이 이행 착수한 거죠. 이행 착수는 을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스텝이 단계가 다음 단계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갑은 이행 착수 안 했죠. 그래도 계약은 다음 단계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뒤늦게 갑이 을한테 나쁜 놈아, 너 빨리 가져가, 너 빨리. 중도금 2억 빨리 가져가고 너.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 내가 얹어서 1억 줄게 빨리. 줄 테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이거를 상환하고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해제 못해, 계약금 해제를. 이행착수 들어가 버리면.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문장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보시면은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 이행 착수를 하였다. 비록 매도인은 이행 착수하지 않았지만 계약 자체가 다음 스텝으로 나간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자신도 그렇고 매도인도 그렇고 계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둘 다 안 된다고, 둘 다. 네. 자, 내려가서 3번 보세요. 3번 계약금 해제 방법입니다.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합니다. 자, 효과로 내려갑니다. 효과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확인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손배 청구 못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법정해제는 그 사유가 뭐라 그랬어요? 채무불이행. 이거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거예요, 법정해제는.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한 놈이 있어, 없어? 잘못한 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놈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거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약금 해제는요, 이거는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여기는 없어요. 없어. 계약금으로 왜 해제했니?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내 마음이 안 내켜서 땅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기 싫어갖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한 놈이 있어, 없어? 잘못한 놈 없어요. 계약금으로 깔끔하게 해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자, 한 가지 더. 법정해제는 소급해서 무효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됐으니까 받았던 것들 다 토해내야 되죠. 받은 것들 토해내는 게 원상회복입니다. 원상으로 회복시켜줘야 돼.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해제는. 네. 자, 선생님 페이지가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네? 책 못 찾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계약금 해제라고 하는 거는 채무 불이행도 없고 손배 청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계약금으로 해제를 했다는 것은 이행 착수 들어간 후입니다,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이거든. 계약금으로 해제했다는 거는
이 선 넘기 전 요 단계죠. 요 단계에서 해제했던 거지. 그러니까 중도금 받은 거 있어 없어? 중도금 받은 거 없어요. 잔금 받은 거 있어 없어? 물건 넘겨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둘 다 받은 거 없어요. 계약금만 오갔던 거지 중도금도 잔금도 물건도 오간 게 없기 때문에 뱉을 것도 있다 없다. 뱉을 것도 돌려줄 것도 없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렇게. 여기를 잘 이해하세요. 다르죠 여기가 지금.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여기가 계약금 해제의 효과입니다. 효과. 계약금 해제의 효과. 법정 해제하고는 다르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뱉을 것도 없다.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자, 거기 밑에 나오고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5번 내려가세요. 관련 문제. 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파란 색깔 부분.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 해제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들어갔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었으면 법정 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계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별개야, 별개. 별개야. 계약금을 갖다 줬더라도 누군가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면은 법정 해제 행사하는데 아무 영향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한 몸이야,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해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해제가. 그렇죠? 다른 거 느껴지세요?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얘는 무슨 해제고? 얘는요? 다르잖아요. 다르다. 영향 안 주시다.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계약금 포기에 의해서 해약권 행사하는 거 배제하기로 약정했다. 원래 565조에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놨죠.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계약금 가지고 계약 못 깬다잉 라고 당사자들이 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우선이니까 합의가 우선이니까. 합의가 우선이거든.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고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거는 법에서 규정된 거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다르면 뭐가 더 우선하는 거? 이게 임의규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565조 계약금 해제입니다. 565조에서는 계약금 걸었을 때 교부자 쪽에서는 포기를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 쪽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해놨는데 을의 입장에서 보니까 100% 땅값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하면서 못을 받는 거예요. 매매 계약서 쓰면서 각서 받아 놓는 거예요. 절대로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해제 못합니다. 절대 계약금 해제 안 하기로 합니다. 라고 합의했다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배액을 주더라도 이제 해제를 한다고 못한다고?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약정이 효력이 있는 거 없는 거? 효력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규정이 우선하니까 합의가 우선하니까. 합의가 우선.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합의가 우선합니다. 계약 자유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담보 책임으로 넘어가요. 담보 책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진짜 겁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매년 나옵니다. 매년.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럼 뭐 다음 과정에서 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 좌절 금지. 자, 담보 책임 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한 거지. 갑은 매도인이고 갑이 빌라를 팔았습니다. 빌라 팔았습니다. 을은 빌라 산 거지. 빌라를 10억에 샀어. 10억. 샀어요. 샀어. 자, 근데 빌라 사고 나서 이게 들어가 보니까 균열이 있는 거예요. 균열이 있어가지고 누수가 생긴 거지. 누수가. 이런 걸 하자라고 해요. 하자. 흠결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자가 있어. 하자 있는 빌라, 하자 없는 빌라. 하자가 있는 빌라죠. 하자 있는 빌라. 자,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얘가 이제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자,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책임져라. 책임을 추궁하는 거죠. 책임 문제가 생겨요. 얘는 매도인.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왜 이렇게 책임 추궁의 문제가 생겼냐? 그거는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상 계약을 했는데 하자가 있는 거죠. 그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묻는 제도가 담보 책임 제도입니다. 자, 이때 담보 책임은요, 이 하자의 정도를 봐야 돼요. 하자의 뭐를 봐야 된다고요? 정도. 정도가 다 다르거든. 하자가 심각할 수도 있고 경미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예. 균열이 있는데, 균열이 있는데 그 균열이 그냥 이렇게 벽에 조금 금 간 것 같고 조금 물이 약간 스며드는 정도? 그 정도였어. 그럼 심각해요? 경미해요? 경미한 거예요. 경미한. 에? 하자 정도가 경미한 거지. 경미한 거. 경미하다. 근데 물이 새가지고 물이 조금 밟혀요. 이렇게. 그럼 심각해? 경미해? 경미하다고 합니다. 판례에서는. 자, 경미하다. 그죠? 자,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없어. 고칠 수 있어. 그죠? 자, 아니면 물이 새가지고 허리까지 물이 차버렸어. 경미해요, 심각해요? 그럼 누가 봐도 심각한 거지. 그거는 완전 심각한 거지. 달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 사례 주면서 경미합니까, 심각합니까 그런 거 안 나와요. 지문에서는 경미한 하자다, 중대한 하자다, 심각한 하자다라고 표현을 줘요. 그럼 거기 맞춰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사법 시험 아니죠. 변호사 시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판단하는 거 안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주어진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요. 계약을 깨야 돼요? 고쳐달라 그래야 돼요? 고치라고 해야 돼. 고치라고. 너 고쳐 빨리. 고쳐. 돈으로 내놔. 돈으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 하자 있는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지. 계약을 막 깨버리고 해지해버리고 이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하자가 심각해요. 그러면 고치라 그래? 계약을 깨버려? 이 계약을 깨버려. 이거 해제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내가 손해가 생겼으니까 너 손해배상까지 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거예요. 심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중대한 하자다, 아주 심각한 하자다라고 나왔다면은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매수인이요, 매매를 할 당시에 균열 누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을이. 그러면은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는 내가 몰랐던 거지. 그래야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이어야 된다는 거지. 몰랐어, 나는. 자, 그리고 잘못이 없어야 돼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네가 잘 둘러봤어야 되죠? 처음에 매수할 때, 그죠? 근데 네가 안 둘러봤으면 잘못 있는 겁니다. 충분히 둘러봤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네. 이렇게 선이 무과실일 때 담보 책임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6개월이에요. 제척 기간은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6개월 넘어가가지고 막 담보 책임 묻고 그러면 매도인 지금 딴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 내로. 이런 걸 물건의 하자라 그럽니다. 뭔 하자라고요? 물건 하자. 왜냐하면 어디에 하자가 있었으니까? 빌라에 하자가 있었던 거죠. 이 물건의 하자라는 거죠. 물건의 하자. 그래서 이런 걸 물건 하자라고 해요. 물건 하자. 자, 책에서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쪽에 내려와가지고, 자,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자, 밑에 쪽에 종류 돼 있고요. 물건 하자와 권리 하자로 나눈다. 자, 여기 밑에 580조 확인합니다.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습니다. 목적물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라는 거죠, 지금. 자, 이때 자, 오른쪽에 괄호 확인합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 자, 여기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거는 하자가 경미하다는 거다, 심각하다는 거다. 심각하다는 거지. 내가 빌라를 샀던 이유는 빌라에서 내가 거주할 목적이었죠. 근데 물이 새가지고 허리까지 차면 내가 거주합니다, 거주 못합니다. 거주 못합니다. 이거는 목적 달성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근데 그냥 물이 조금 새가지고 뭐 좀 이렇게 스며든 정도면 거주할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경미한 거지. 여기는 목적 달성은 되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보면서 어디로 빠져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지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면 목적 달성할 수 있다는 거는 중대하다는 거니까 경미하다는 거니까 경미하다는 거거든. 그죠? 해제는 못하고 뭐만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은 담보 책임 적용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적용되려면은 계약 당시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몰랐어야 되지. 잘못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없었어야 되는 거지.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건상 선의 무과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581조 보겠습니다. 581조 1항 보시면은 매매 목적물을 종료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 하자가 있을 때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조가 몇 조 말하는 거죠? 580조 말하는 거죠. 580조에서 말했던 거는 목적 달성할 수가 없으면 해제합니다. 목적 달성할 수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만 합니다. 였죠.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준용시킨다는 거지. 근데 581조를 종유물이라고 해요. 매매를 했던 거지. 아이폰을 샀던 거예요. 이렇게.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같은 거 많죠? 종류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사과를 사. 사과. 많아요?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똑같은 것들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지. 대체 가능. 이런 걸 종류물이라고 해요. 이런 걸 종류물이라고 해요. 종류물. 근데 빌라는 이렇게 생겼고 이 위치에 있는 빌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똑같은 빌라가 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런 걸 특정물이라고 그래요. 특정물이라는 거죠. 특정물. 그러니까 특정물이라는 거는 다른 걸로 똑같은 걸로 대체가 돼, 대체가 불가해. 대체 불가라는 거죠. 특정물. 대체 불가. 자,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라고 하면은 그 안에 특정물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종류물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배우자는 특정물이에요, 종류물이에요? 특정이죠. 이해하세요? 그럼 차민혁은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종류물인데 하자가 있었던 거지. 폰 사고 자동차 샀는데 여기 하자가 있었던 거야. 종류물에서 하자가 있었던 거지. 하자. 그러면 저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똑같다고요.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그냥 좀 경미한 거예요. 그죠? 자동차 샀는데 자동차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예? 그러면 하자가 심각해요? 하자 경미해요? 자 보세요. 제가 차를 샀거든요. 그때 차를 샀는데 겁나 열받아서 여기 운전석 여기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해하세요? 여기가 안 열리는 거야. 여기가 문이 안 열려요. 자 그럼 하자가 심각해 경미해? 자동차의 목적이 뭐죠? 달리기. 그죠? 탈 수 있어, 탈 수 없어?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타죠? 여기로. 그죠? 이렇게 탈 수 있잖아요. 그죠? 목적 달성 돼, 안 돼? 되는 거지. 그러면 자동차를 해제해버려 고쳐달라 그래. 고쳐달라고. 경미하죠? 목적 달성 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 똑같다는 거지. 손해배상. 해제는 못합니다. 차를 샀는데 한창 달리고 있는데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미쳤죠. 그죠?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거지. 알아보니까. 그럼 하자가 심각해 경미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심각해 하자가. 그럼 손해배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거지. 해제를 해버리고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현대차를 샀는데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계약 자유거든. 선생님이 자동차 사면서 쓰신 계약서 있죠? 그거대로 되는 거죠. 다 정해놓지 않았을까요? 현대에서. 그렇죠. 우리가 하는 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을 다루는 거고 개별 사안들은 당사자 합의한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정해놨다고요. 제 말 이해하시죠? 계약 자유라고, 계약 자유.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런 질문 하시면. 네. 물론 답변은 해드립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을 한다고요, 제가. 친절하게. 자, 어쨌든 이렇게 똑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물이 됐든 종류물이 됐든 그 내용이 똑같아요. 자,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하자 있다는 걸 몰랐어야 돼. 그리고 잘못이 없었어야지. 똑같아. 그리고 담보 책임 물으려면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내로? 6개월. 똑같아.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과폰을 샀는데 폰 샀어요. 근데 아주 하자가 심각한 거지. 폰에서 심각하다는 거는 아예 전원이 안 켜져 버리고 아예 작동이 안 돼 버리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나는 감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감성이 있으니까 다른 폰은 써 못 써? 다른 갤럭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난 이것만 써야 된다는 거, 이것만. 원래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것만 쓰잖아요. 그죠? 원래 그래요, 원래. 감성이 있으시니까요. 그죠? 아무리 기능이 딸려도. 아무리 이상한 더러운 앱들이 많아도 나는 이걸 쓰겠다. 나는 오로지 아이폰이야, 이렇게. 그럼 나는 해제할 겁니다. 새 걸로 달라고 할 겁니다. 새 걸로 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해제 안 하고 난 손해배상 청구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감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새 걸로 달라고 할 거야. 새 걸로. 새 거 주세요. 새 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완전물 청구라고 해요. 완전한 물건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청구. 이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대체가 가능하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물 청구는 특정물에서 하는 거야, 종류물에서 하는 거야. 여기서 저기 하는 거야. 이 특정물은 완전물 청구 안 됩니다. 이거는 똑같은 빌라가 없거든. 그러니까 새 걸로 주세요. 그거 안 된다고, 특정물은. 그죠? 요거는 종류물에서 아이폰 새 걸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예. 네, 저 아이폰 안 싫어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쪽에 2항 확인하세요. 지금 581조 보고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은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안 하고요? 안 하고 하자가 없는 물건 달라고 할 수 있다. 쓰세요. 완전물 청구. 새 거 주세요. 완전물 청구할 수 있다고요. 완전물 청구는 종류물일 때만. 자, 그리고 밑에 쪽에 582조에서 전 2조에 걸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해서 6개월 내로 행사 가능하다. 제척기간 6개월 확인합니다. 자, 오른쪽 가가지고요. 책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괄호 1번 물건의 하자인데요. 자, 밑에 쪽에 니은 확인하세요. 니은. 매수인이 하자를 모르고 무과실일 것. 선의 무과실. 자, 내려가서 디귿 책임의 내용입니다. A. 중대한 하자.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계약을 해제해 버리고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자, 반면에 B처럼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해제는 못한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다. 자, 내려가서 C. 제척기간은 6개월이다. 6개월.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종류물 하자 나오죠? 여기에 둘째 줄 보세요. 파란 색깔 부분.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고 하자 없는 물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물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물건의 하자였고요. 조금 쉬었다가 밑에 쪽에 권리하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